여러분이 평생 낸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실까요? 매달 10만 원씩 20년 내면 2,400만 원, 20만 원씩 20년 납입하면 4,800만 원입니다. 계산하면 중형차 한 대 값은 가볍게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정작 내가 아파서 그 돈 좀 돌려받겠다는데 코드가 안 맞아서 청구 가능한 항목이 아니어서 받을 수 없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보험사 콜센터 직원에게 혹은 현장에 나온 조사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원래 몸이 좀 약해서요.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요. 옛날부터 아팠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받으셨어야 할 보험금 전액 면책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 보상팀은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 전에 앓고 있던 병인지 다 확인을 해봅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는 말들을 해서 부지급되는 일은 없으셔야 할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사에 하시면 안 되는 말 5가지와 그 대처법을 아주 상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통장 잔고는 앞으로 미래에 억 단위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냉정한 현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보험사가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그건 아닙니다. 보상가 직원도 사람이고요. 모든 약관을 외우고 다니진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엔 항상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았을 때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린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입니다. 여러분이 타가는 보험금은 그들에게는 곧 비용이자 손실이죠. 그래서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라는 게 존재하고요.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을 막아내는 게 그들의 실적이고 능력이란 뜻입니다. 특히 애매한 사안일수록 여러분의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는데 의학적으로 50대 50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툭 던진 한마디가 보험사한테는 옳다구나 하고 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가 뱉는 말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확률이 1%라도 있다면 말을 안 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보험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논리와 약간 팩트로 싸우는 게임이라는 점, 이 대전제를 인지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수천만 원을 지켜줄 5가지 금기업. 먼저 첫 번째는 예전에도 거기가 좀 뻐근하긴 했어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해선 안 될 실수인데요. 보상 담당자가 물어볼 겁니다. 고객님, 이번에 허리 다치신 거 많이 아프시죠? 근데 예전에도 허리는 가끔 뻐근하지 않으셨나요? 사람 심리가 참 묘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답합니다. 네, 3년 전쯤에 물리치료 한두 번 받은 것 같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보험사는 기왕증 감액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란 이미 과거에 가지고 있던 병력을 말하는데요. 실손보험이나 후유장애 보상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 과거 병력이 있으면 그만큼을 깎고 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이 1,000만 원인데 예전에도 아팠다는 진술 때문에 기왕증 기여도를 50% 잡으면 5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특히 디스크 같은 퇴행성 질환은 꼬투리 잡히기 딱 좋은 겁니다. 실제로 제 구독자 중 한 분은 빙판길에 넘어져서 척추 압박골절을 당하셨는데 조사관한테 원래 허리가 조금 부실했었다 라고 말을 했다가 30% 감액돼서 받았습니다. 그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 이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처음 발생한 통증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죠. 과거의 뻐근함은 단순 피로일 수도 있고요. 근육통일 수도 있고요. 지금 청구한 거랑은 전혀 연관이 없을 수 있죠. 의학적인 진단이 아니라 그냥 느낌인 것 뿐이니까요. 굳이 여러분 입으로 의사도 아닌데 그걸 병이라고 인정해서
보험사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 받는 김에 한번 해봤어요. 요즘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죠? 대장 내시경 하다가 용종 떼는 거 굉장히 흔합니다. 이때 보험사 직원이 전화 와서 검사는 왜 받으신 거예요? 라고 물으면 나이도 있고 해서 건강검진 시즌이라 겸사겸사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러면 실비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요. 실손보험 약관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보시면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질병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검사를 받으시고 용종을 제거했어도 그 시작이 자발적 검진이라면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요즘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치료 목적 여부 때문에 하소연하시는 분들 저 되게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병원은 아파서 가는 곳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의사 선생님 권유로 검사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검사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각 증상이 있었고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검사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도 진료 볼 때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차트에 상세불명의 복통, 시력 저하 같은 증상 코드가 남도록 하셔야 하고요. 자발적으로 하신 검사는 청구했을 때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겠죠. 다음 세 번째는 인터넷 보니까 남들도 다 받았다던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멘트 1위에 들어가는데요. 옆집 철수 엄마도 받았다더라. 맘값 빼서 청구하면은 이거 나온다고 하더라.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보험사의 블랙리스트, 전문용어로 SIU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의 관심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보험사는 이걸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아파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돈 받는다니까 따라하는구나.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잘못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장 심사가 나오고요. 여러분의 5년치 병원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SNA까지도 보면서 부지급 사유를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켤지도 모르죠. 보험금은 카더라 통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약관으로 받는 거고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아니고 내 약관에 보장 내용이 있고 내 질병 코드가 거기에 부합을 하면 받는 겁니다. 남 이야기 꺼낼 필요가 없고요. 오직 내 증상, 나의 진단, 그리고 의사의 소견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고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난 것 같다. 직장인분들 억울하시죠? 야근하고 상사한테 깨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위험 오고 대상포진 오고 그래서 홧김에 이거 다 회사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할 때는 이 말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민영의료비 보험, 약관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원인을 업무로 특정하는 순간 민영보험사는 그래요? 그럼 산재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산재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질환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게 회사가 원인인지 정확하게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산재도 못 받고 개인보험에서도 본인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거절당할 수 있는 최악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신적 원인에 의한 질환은 많은 보험 상품에서 면책 사유입니다. 시민성 질환, 신경성 장애 이런 코드가 붙어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질병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시고요. 그냥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피부에 수포가 올라왔습니다. 원인을 굳이 여러분이 의사도 아닌데 스스로 분석을 해서 스트레스다, 과로다 갖다 붙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의사분이 내려준 진단 코드로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원래 청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요. 겸손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험사 앞에서 겸손 떨 필요 없고요. 저는 뭐 돈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확신이 없다라고 자백하는 거죠.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중 하나는 치료의 적정성입니다. 꼭 필요한 치료를 했느냐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환자 본인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면은 보험사는 별거 아닌데 왜 비급여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치료를 했느냐, 과잉 진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거를 부당 청구 의심 사례로 보고 조사 강도를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치료받았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돈 받겠다는데 왜 눈치를 보십니까? 당당해지셔야죠. 통증이 심해서 의사소견에 따라서 정당하게 치료를 받았고 가입한 약관에 의해서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보험사 직원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곧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 지을 수도 있으니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실전 꿀팁 3가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료 기록은 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자마자 하소연부터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3년 전에도 좀 아팠는데, 5년 전에도 아팠는데, 이런 말들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차트에 적습니다. 나중에 보험사가 의료자문 구할 때 그 차트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현재 증상, 현재 통증 위주로만 간결하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보험사의 모든 통화는 녹음하라입니다. 요즘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 다 있잖아요. 무조건 켜두시고요.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된다고 해서 청구를 해봤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녹음 파일이 없으면 증명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여러분이 말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화 전에 내가 할 말을 미리 메모장에 적어두고 그것만 읽으세요.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 팩트만 간단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청구서 작성할 때 사유란에 소설을 쓰지 마라입니다. 청구서의 발병 원인 및 경위 적는 칸이 있죠. 거기에 구구절절 사연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낙상, 복통, 두통, 교통사고 딱 단어 위주로 팩트만 적으시고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오고 글이 길어지면 꼬투리가 잡힐 수 있습니다. 심플 이지 베스트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보험사에 전화 오면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첫 번째,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과거 병력 먼저 이실직고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건강검진이 아니라 치료 목적임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 세 번째, 남들 다 받는다는 카더라 통신 언급하실 필요가 없다. 네 번째, 회사 탓, 스트레스 탓 하지 마시고 진단받은 질병에 집중하셔라. 다섯 번째,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등 자신 없는 태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보험은요,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입을 하시고 보상을 잘 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시는 보험료 아깝지 않으시려면 청구할 때만큼은 똑똑한 소비자가 되셔야 되고요. 보험사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죠. 내 자산은 내가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 예전에 청구했다가 못 받은 거 있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혹은 내 보험 약관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내 보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없는지, 불필요하게 세워나가는 보험은 없는지 보험료 싹 다 잡아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혹시 보험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제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